태블릿 하나에 400만원? 근데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2TB의 나노 텍스처에 뭐 셀룰러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그냥 400만원입니다. 와, 가격 말이 안 되죠. 자, 드디어 새로운 아이패드가 정말 오랜만에 공개가 되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아이패드가 출시가 되면서 어떤 모델을 사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아이패드는 어떤 제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아이패드 에어의 주요 특징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패드 에어는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대신 이번에 13인치 사이즈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제는 프로처럼 크기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2 칩셋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도 올라갔고요. 전면 카메라는 가로형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4가지로 나왔는데 스페이스 그레이,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이폰 15의 베이스 모델처럼 파스텔 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색상은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나 퍼플 이 색상들이 기대가 되고요. 아마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벤트 행사장에 나온 영상을 좀 보니까 생각보다는 채도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이건 좀 호불호를 탈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 봤을 때 13인치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이전 5세대와 거의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 주사율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최대 밝기는 11인치의 경우 SDR 컨텐츠에 대해서는 최대 500니트까지 지원하고요. 13인치는 6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크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13인치가 조금 더 밝죠? 무게는 11인치의 경우 와이파이 모델로 봤을 때 462g으로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요. 13인치는 617g 정도인데 특이한 건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보다 에어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에어인데 에어가 아닌 느낌? 이번 에어에 M2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바로 이전에 M2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한 칩셋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M4도 있고 바로 이전에 M3 칩셋도 뭐 당연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M2도 현재 뭐 시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성능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부족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의 주요 특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13인치 같은 경우는 5.1mm, 11인치는 5.3mm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뭔가 잘못하면 뭐 휘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서 무게도 줄었는데요. 와이파이 모델 기준 13인치는 전작 대비해서 약 103g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579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인치는 전작 대비해서 약 22g 정도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444g의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11인치보다도 13인치의 무게 감소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데 100g 이상 빠졌으면 진짜 엄청나게 가벼워진 거거든요. 프로 모델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에어보다 좀 더 가벼워졌는데 이거 약간 팀킬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는 OLED가 11인치와 13인치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좀 특이한데 텐덤 올레드 기술이라고 해서 두 장의 올레드 패널을 겹쳐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밝고 명암비가 훨씬 더 좋은 그런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SDR과 HDR 컨텐츠에 대해서 최대 1000니트의 전체 화면 밝기를 지원하게 되고요. HDR 컨텐츠의 경우는 최대 1600니트의 피크 밝기를 지원합니다. 사실 아이폰에서 이미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훨씬 더 큰 화면에서 비슷한 퀄리티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 최초로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건 아쉽게도 1TB와 2TB 옵션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끔 나누기를 해놓은 거죠. 어쨌든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저용량은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전문가 쪽의 영역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화면에 비추는 그 반사율 있죠, 그거를 현저하게 낮춰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 화면보다 훨씬 더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칩셋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M4 칩셋이 들어갔는데 진짜 신기한 건 M2에서 M4로 바로 건너뛰었어요. M3는 없는 거죠. 원래 애플이 새로운 칩셋을 발표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맥에 탑재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아이패드 프로에 새로운 칩셋을 먼저 적용시켰어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M4 칩셋은 거의 뭐 넘사벽 수준? 그 정도인데 사실 M3, M2만 해도 현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M4는 M3에서 그래픽이나 AI 성능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칩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M2 대비해서 CPU는 최대 1.5배, GPU는 1.2배 정도 더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뉴럴 엔진이 무려 초당 38조 회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AI 작동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에 M4를 넣은 건 앞으로 나오게 될 굉장히 다양한 AI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재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은 그냥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원래 듀얼 렌즈 구성이었는데 이번에 하나가 빠졌어요. 초광각이 빠지고 와이드 카메라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라이다 센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비대칭이에요. 뭔가 뭐 이런 느낌이랄까?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새롭게 애플 펜슬 프로와 매직 키보드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애플 펜슬 프로는 M2 아이패드 에어와 M4 아이패드 프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애플 펜슬 2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이 애플 펜슬 2세대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프로와 에어 모두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또 출시한 게 있죠. 바로 USB-C 애플 펜슬. 그건 또 호환이 돼요. 이게 뭐지? 2세대에 갖다 버리라는 건가? 이거 약간 좀 어이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번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에서는 애플 펜슬 프로 그리고 C타입 애플 펜슬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기존 애플 펜슬 2세대 사용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롭게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프로용만 새롭게 나왔습니다. M2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프로에서 사용했던 매직 키보드 있죠?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11인치용 같은 경우는 449,000원이고 13인치는 519,000원입니다. 가격이 웬만한 태블릿 한 대 값이죠.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가격이죠.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 그 키보드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아니 이전 세대 매직 키보드는 나온 지 꽤 됐는데 이건 좀 가격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용 매직 키보드를 좀 찾는다면 정품보다는 서드파티 제품을 좀 알아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써본 제품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의 가격을 보면 우선 두 라인업 모두 다 기본 용량이 2배로 올라갔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128GB부터 시작하고요. 프로는 256GB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패드 에어의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 기준 11인치는 899,000원부터 13인치는 119,900원부터 시작합니다. 에어 같은 경우는 원래 128GB 옵션 자체가 없었어요. 64 다음에 바로 256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용량 장사하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게 좀 보였는데 애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용량을 챙겨준 모습이긴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11인치가 1,499,000원부터 13인치는 1,990,000원부터 스타트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이고요. 여기에다가 2TB의 나노 텍스처에 셀룰러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그냥 400만원입니다. 와, 가격 말이 안 되죠. 태블릿 하나에 400만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이렇게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바로 달려갑니다. 언박싱부터 리뷰까지 한 번에 다 해드릴게요. 연락주세요. 아무튼 그냥 베이스로 간다고 해도 기존의 액세서리들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랑 애플 펜슬 프로 둘 다 산다? 그러면 많게는 한 70만원 정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거 가격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야 돼? 자, 그래서 과연 나에게 맞는 아이패드는 어떤 제품일까? 요게 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에어 같은 경우는 13인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서 큰 화면이 필요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프로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단적으로 본다면 그냥 80만원 정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능이 극단적으로 좋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큰 화면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아무따 하고 에어 13인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 있잖아요. 이제 학생분들은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상 시청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1인치 에어로 가도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M2로 업그레이드도 되었고 기본 용량도 2배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에어 11인치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니즈를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제품,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사실 프로가 기존에 제법 무거운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해서 나왔습니다. 프로 13인치는 거의 100g 정도 무게가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프로가 에어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만약에 직업 특성상 이동이 좀 잦으신 분들, 근데 고사양 랩탑 대신 뭔가 좀 더 포터블한 그런 제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11인치 프로로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업 하시거나 뭐 상업적으로 좀 그림 그리시는 분들, 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3인치 프로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번에 1TB 이상 모델을 구매하게 되면은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특히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과 디스플레이 밝기,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11인치도 좋지만 레퍼런스 모니터로 활용하고 싶다면 화면이 좀 더 큰 13인치 프로를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다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TB 이상 모델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 분들은 뭐 나노 텍스처 글래스 뭐 1TB, 2TB 솔직히 너무 과합니다. 이건 과소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에어만 돼도 정말 충분하다 못해 남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패드를 이번에 나는 처음 구매한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 10세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이번에 애플이 정신을 좀 차렸는지 가격을 또 내렸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아이패드를 처음으로 입문한다, 근데 가성비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 10세대 고민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그런 영상을 준비 중이에요. 아이패드를 싹 다 모아가지고 현재 나와있는 제품들 있죠? 그런 거를 모아서 비교 분석하는 영상, 여러분들 구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놓치기 싫으면 구독 버튼 클릭해야겠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